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무한형제제 신사업부 만화경셀에 있는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 오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 1부에서 지금 제가 진행할 거는 이제 제가 2년 동안 혼자 안드로이드 앱을 반응앱 만들어 왔을 때 그런 경험들, 뭐 기술 블로그 같은 걸 미리 보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내용을 토대로 사실 PPT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 재탕이라고 볼 수도 있어가지고 보신 분들은 뭐 익숙한 내용이니 뭐 그러려니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 뭐 보시는 분들은 뭐 편하게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PPT가 보이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주에는 혼자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기고요. 네, 저는 신사업부 만능경셀 오재환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모든 것의 시작이 있겠죠. 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네, 모든 것의 시작은 당연히 입사죠. 네, 저는 2019년 3월 11일 날 월요일 날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한 형제들은 이제 1시 출근이기 때문에 1시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오자마자 무엇을 해야 될까? 저희 배민에서는 이제 컬처 캠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3월 12일에서 14일 동안 갔다 왔는데요. 제가 이 기억 같은 걸 좀 찾다 보니까 제가 뭐 이 라인망에서 좀 빠져있고 약간 이런 것도 보여가지고 되게 추억을 많이 회상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신규 생활, 법인카드 같은 것도 발급했고, OJT도 하고, 컬처 캠프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캠프를 일단 다녀오는 거죠. 입사를 하자마자. 캠프랑 이제 신규 입사자 가이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났으니까 이제 다음 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는 두 번째 주, 실질적으로 개발 첫 주죠. 2주에 한 커뮤니티 메시지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첫 주에 뭐 생각보다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저는 혼자 개발하게 될 줄은 몰랐죠, 2년 동안.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좀 올 거라 생각하고, 일단은 처음에 왔으니까 팀을 위한 세팅부터 좀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첫날을 한 건데요. 첫날은 이제 뭐 커밋이랑 그레이드 설정 같은 걸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좀 코딩을 하기 전에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리 이제 혼자 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팀원들이 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좀 더 코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좀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위해서 제가 설정한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은 뭐 자바를 좀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익숙하신 게 있을 거예요. 체크 스타일, PMD, find bug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드로이드에 제가 적용하는 첫 번째는 코드 스타일,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리드, 세 번째는 PAT 리드, 네 번째는 텍트라는 걸 적용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퀴즈 같은 거 낼 거예요. 그 맞추신 분들한테 이제 이런 배민 쿠폰, 코드가 보였어요. 하여튼 이 배민 쿠폰을 이제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좀 울리시나요? 그럼 제가 좀 목소리를 천천히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에서 해서 좀 울릴 수도 있어요. 네, 하여튼 이 배민 만원 쿠폰을 드릴 테니까요. 그럼 첫 번째 문제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고 상태에서 이런 코드를 분석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뭐라고 할까요? 지금도 약간 끊기시나요? 네, 그 세원킴님 정적 분석 맞습니다. 뭐 린토도 다 맞는 말인데 일단은 제가 생각한 말은 정적 분석인데요. 뭐 다들 많이 하셨지만 저 세원킴님에게 일단은 이 만원 쿠폰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정적 분석을 일단 첫날에는 제가 이런 걸 세팅을 한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뭐 코드 스타일은 사실 정적 분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약간 그 코드의 어떤 스타일 가이드, 약간 코드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건데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이제 프리퍼런스나 뭐 리스트 같은 데 보면은 이미 지정된 스타일 가이드 같은 게 있어요.
뭐 코틀린 스타일 가이드라는 것도 있고, 뭐 XML도 안드로이드 스타일 XML 가이드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국룰이라고 하죠.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 위주로 많이 썼어요. 이런 스타일 가이드 같은 거는 이제 링크를 보시면은 이제 구글 스타일 가이드, 뭐 스퀘어의 자바랑 안드로이드 스타일 가이드, 뭐 안드로이드 코튼 스타일 가이드 같은 게 있는데요. 뭐 이거 같은 거는 링크를 직접 들어가서도 보시면은 좀 어떤 게 있는 건지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에 제가 이제 GitHub 링크 같은 거 드렸는데, GitHub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뿐만 아니라 뭐 C나 뭐 파이썬 등등 뭐 여러 가지 언어들에 대한 스타일 가이드가 다 많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서도 이제 스퀘어의 스타일 가이드를 포크에서 좀 사용하고 약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괜찮은 가이드라고 생각하고, 이 안드로이드 코틀린 스타일 가이드는 이 안드로이드 그냥 내부에서 문서에서 코틀린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 거를 제시해주는 그런 거예요. 일단 뭐 스퀘어 스타일 가이드를 약간 보자면은 약간 이벤트에 익숙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인덴트 사이즈라든지 약간 뭐 탭 사이즈 같은 게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스퀘어 같은 경우는 탭 사이즈를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인터넷 기본은 4개일 거예요. 근데 2개 정도를 쓰고, 약간 이렇듯이 약간 이거는 팀이 어떤 코드 스타일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스타일 가이드 같은 거는 팀1이랑 이제 맞춰가지고, 어떤 사람 뭐 인덴트가 2가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좁게 많이 보는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넓게 확실하게 구별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건 팀원들끼리 조율해가지고 맞추면 되지만, 저는 제가 익숙한 4개 썼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안드로이드 린트인데요. 이 안드로이드 린트는 그냥 안드로이드 기본에서 제공해주는 린트예요. 어떤가 하면 이제 그레이드 W 한 다음에 린트 디버그 같은 거 하면은 그냥 안드로이드 기본적인 이제 뭐 여기 나중에 콜렉트니스, 뭐 시큐리티,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한 거를 그 정적 분석을 해주고요. 이 예시에서 보는 거는 약간 그거죠. 이제 라이브러리 버전이 좀 낮은 모델 쓴다든지 약간 이런 것까지 잡아줘가지고, 사실 이거는 뭐 정말 빡세게 보지는 않고요. 그냥 어느 정도 좀 걸리면 이제 좀 치는 편이고요. 그 다음 이제 KT 린트라는 건데요. KT 린트는 이제 코틀린 전용의 린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같은 거는 이제 핀터레스트가 제공해주는 린트여서 좀 이제 그래도 큰 업체에서 사용해주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디텍트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KT 린트랑 비슷하게 코틀린 전용의 린트예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컴플렉스 A 같은 거 보면은 일단 하나 보면은 컴플렉스 컨디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뭐냐면 이제 조건이 4개 이상일 때는 이제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 약간 이런 세세한 것들을 이제 YML 파일에 다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된 파일들을 이제 그 빌드야 레포트에 있는 레포트에서 이제 HTML이나 XML 형식으로 볼 수 있어요. 마이크가 좀 안 좋네요. 이런 식으로 좀 할 수가 있고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약간 KT 린트나 뭐 코드 스타일이나 이런 팀 설정 관련된 파일들을 그냥 팀 컴피그라는 그냥 폴더에 넣어가지고, 그냥 팀끼리 만약에 어떤 변경사항이 팀에 쓰는 룰들이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변경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린트 같은 거 설정을 했으면 린트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리려면은 이제 저는 기툭을 써가지고 돌리거든요. 기툭이 뭐냐면은 기대에서 저희가 커밋 같은 걸 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커밋하면서 돌아가는 약간 그런 걸 기툭, 훅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툭을 돌릴 때 보시면은 이제 그래도 W, KT 린트랑 디텍트 둘 다 돌려서 KT 린트랑 디텍트가 통과해야지만이 커밋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뭐 이런 것들을 뭐 매번 하기는 귀찮잖아요. 그래서 기툭을 만들어서 뭐 스크립트 같은 것도 만들어서 기툭을 깃에 기툭스에 복사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놨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기툭까지 설정해서 코드 스타일, 린트, 기툭 이런 것들을 다 했고요. 두 번째 날은 이제 알다시피 뭐 베이스랑 템플릿 같은 거 내비게이션 세팅 이런 걸 했네요. 일단 만화경의 아키텍처 컨셉은 이제 기본적인 그냥 MVVM 기반으로 이제 뷰가 있고,
뷰 모델이 있고, 뷰 모델 안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유즈 케이스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모델이 있어서 뭐 레포지토리에서 저걸로 받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긴 했어요. 근데 이런 그 아키텍처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약간 유행에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은 그냥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 막 옛날 같은 거 생각하면 뭐 MVP가 유행했고 그 다음에 뭐 MVVM이 유행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유행하고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하는 설정들은 이제 유행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그냥 팀원이 왔을 때도 계속 룰을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걸 위주로 좀 설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아키텍처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만 생각해요. 아, 이렇게 했다고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아키텍처를 만들 때 일단은 여러 가지 보일러플레이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그냥 만화경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프레임워크, 뭐 모듈, 되고 있는 모듈, 뭐 스테이트, 유즈케이스, 부형체, 부모대 등등 뭐 최소한 6개 정도의 클래스를 미리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뭔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런 구조를 짜지 않고 만들면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막 이 구조를 좀 복잡하게 하면은 보일러 플레이트는 늘어나는데 좀 우리가 편하게 코딩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하나에 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깨끗한 코드가 되지는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썼던 방법은 프리마커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옛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뭐 인텔리제이 플랫폼이죠. 그래서 템플릿형으로 이제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 썼었는데요.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이 좀 올라가면서 이 부분 쓸 수 없어가지고 이제 저는 인텔리제이 플랫폼 플러그인 템플릿이라는 걸 썼어요. 이제 플러그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플러그인에 이제 제가 사용하고 싶은 보일러플레이트들을 만들어주는 플러그인이고요. 뭐 보시면은 이렇게 뭐 프로젝트 되고 뉴해서 뭐 아더 가면은 안에 뭐 빨간색 네모 쳐진 것처럼 안에 뭐 테스트에 대한 뭐 보일러플레이트라든지 뭐 DAO 테스트, 프래그먼트, 뭐 유즈케이스 같은 거 이런 걸 다 만들어 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제 각 모듈이랑 패키지랑 각 폴더에 알아서 이제 알아서 코드들이 생성이 돼요. 뭐 만화경 같은 거는 약간 멀티 모듈을 사용해서 뭐 M 모듈, 데이터 모듈, 도메인 모듈에 뭐 각각 생성이 되겠죠. 템플릿 어떻게 하냐 좀 시연을 해보자면은 내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약간 초창기 버전 템플릿인데 뉴를 해서 마루에 가서 만화경 프래그먼트를 하고 뭐 애플이라는 이제 프래그먼트를 만든다. UI에 애플의 프래그먼트랑 뷰 모델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도 이제 애플 레이아웃을 만들어주고요. 뭐 유즈 케이스 부분에도 뭐 액션이나 스테이트 같은 게 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냥 저희가 이제 원하는 형식의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다음은 이제 DI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일단 DI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는 이제 DI 대거를 설명하려면 솔직히 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거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이제 구글에서 그냥 쓰라고 해서 썼고요. 그래서 DI를 이제 왜 하는데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DI 같은 경우는 이제 DI를 쓰면 좀 테스트가 편해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모듈 같은 거에 이제 그냥 데이터베이스 모듈이랑 이제 페이크 데이터베이스 모듈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그냥 데이터베이스 모듈은 실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거고요. 페이크 데이터베이스 모듈은 이제 테스트를 하는 데이터베이스 모듈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페이크 데이터베이스 모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빌더라는 걸로 만들어서 실제 테스트 환경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인메모리만 저장되기 때문에 실제 저장이 되지 않아서 테스트하기에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면 또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도 이제 쿼리가 돌 수 있게 해가지고 그냥 뭐 이런 차이로 뭐 CCS 쓰는 거랑 뭐 테스트를 쓰는 걸로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빌드 환경 있잖아요. 플레이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방향 같은 거는 목 플레이버가 있고 리얼 플레이버라는 게 있어요. API 디멘션에서 그 목 같은 거는 이제 서버 개발이 되기 전에 목 객체를 사용해서 저희가 좀 쉽게 뭐 제이슨 형태만 나왔을 때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목 플레이버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리얼을 쓰고 있는데, 약간 이런 말 실제 이제 API 리얼을 쓰니까 약간 이런 거를 할 때도 뭐 DI를 쓰면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도 뭐 이거 테스트의 그냥 하나의 예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찜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DAO 테스트고요. 쭉 그냥 보시면은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인젝트 받아서 이제 뭐 get하고 뭐 지운 다음에 뭐 지우는 거 테스트하고 델리트하고 데이트하는 거 다 테스트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아까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테스트를 돌려도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지장이 없죠. 약간 저는 약간 이런 점에는 좀 DI를 좀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DI를 했으니까 또 여기서 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DI의 약자가 무엇의 약자? 디펜던시 인젝션. 네, 디펜던시 인젝션이 맞는데요. 뭐 영어나 이제 한글이나 다 비슷할 테니까 맨 처음에 하신 게 BOM님? 아, 영어로 하신 분들은 오타도 있으시네요. 뭐 디펜던시 인젝션 이준석 주임 다 맞는 말이니까 뭐 BOM 이분 범님 한테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진님은 아주 그냥 어디서 긁어오셨네요. 네, 하여튼 드윗 이런 거 아니고요. 디펜던시 인젝션이 맞습니다. 어쨌든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 퀴즈가 반응이 되게 좋네요. 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회차에는 뭐 했냐, 뭐 템플릿 약간 수정하고 뭐 버저닝 전략 같은 걸 한 것 같은데요. 네, 버저닝 같은 거는 이제 뭐 회사마다도 다르고 뭐 팀마다도 다 다르니까 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만화경 같은 거는 이제 만화경 버전에는 이제 그라바타의 창시자이자 그톱의 공동 창업자인 프레스톤 베르너가 작성한 시멘틱 버저닝을 써요. 네. 이게 이제 2.0.0까지 나는데 영어로 진짜 뭐 메이저, 마이너, 패치 같은 거 써가지고 한글로 보자면 뭐 이렇게 주부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는데, 일단 천천히 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만화경 버전에는 크게 이렇게 가져가요. 네, 메이저 같은 맨 앞에 부분이죠. 앱에 매우 큰 변화가 있을 때 가져가고요. 지금 1이고 아직도 1입니다. 왜냐면 엄청 큰 대격변 같은 거 없었으니까요. 네, 마이너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마이너고요. 이제 보통 하나의 스프린트가 완료되면 하나씩 올라가고요. 이제 이런 거는 약간 국제적 UI 변경에 해당할 때 하나씩 올리겠죠. 이제 세 번째는 패치고요. 이제 버그 수정 같은 게 하나씩 해요. 이제 보통 릴리즈에서 핫픽스가 되면 하나씩 올라가서, 사실 이번 세 번째는 안 올라가셔도 좋은 거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그리고 네 번째 또 붙어 있는 게 이제 빌드 넘버라고, 이거는 이제 CR을 통해서 이제 생성된 숫자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저희는 CR을 통해서 하나, 둘, 세 번째 해가지고 뭐 100번째 빌드라는 그런 거고요. 빌드 인바이런먼트는 이제 빌드 타입에 따라 변경되는데 다음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다시 이제 버저닝 방법이 있고요. 빌드 인바이런먼트는 이제 디버그, 베타, 스테이지, 릴리즈 총 4개가 있어요. 이 디버그 같은 건 뒤에 스냅샷을 붙이고요. 베타는 베타 1에서 99까지를 붙이고요. 스테이지는 스테이지, 릴리즈는 없이 붙여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합을 보면은 스냅샷은 디버그의 1.0.0, 베타는 베타의 첫 번째, 스테이지는 뭐 릴리즈는 이거 해서, 이 맨 뒤에 보면 100에서 104까지는 그냥 CI에서 붙여주는 거라서,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요에 따라 빼거나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또 낮은 코드를 사용하면은 이제 APK가 잡혀지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씩 올려가지고
덮여져서 이제 설치할 수 있게끔 하나씩 올리고 있고요. 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빌드.그레이드에 버전 정보를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버전 정보를 약간 시민 버전에 맞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버전 코드, 버전 네임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코틀린 DSL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빌드 버전 코드, 빌드 버전 네임 같은 펑션을 통해서 코드랑 네임 생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버전.프로퍼티스에 보면은 저희가 쓸 만화경의 버전이 있고 그 베타 같은 경우에 베타의 버전이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프로퍼티에서 프로퍼티 정보를 가져와서 점 단위로 스플릿을 해서 1.17.0이겠죠. 메이저, 마이너, 패치 그리고 빌드 넘버를 더해가지고 특정한 코드의 수를 만들어내요. 인트가. 그리고 버전 네임은 이제 뒤에 이제 서픽스로 이제 빌드 타입에 따라 디버그면 스냅샷, 베타면 베타, 스테이지, 리즐, 레이징이 쭉 붙어져가지고 코드랑 네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위에 같은 지금 제가 이렇게 써있는 공식 같은 걸로 만들어내는데요. 예,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 코드의 최대는 인테저 맥스 값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인트 맥스 값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는 최대 21까지밖에 올 수 없고요. 근데 사실 그 매우 큰 변화가 21번째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오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약간 자릿수 같은 거 좀 더 조정을 하면 되겠죠. 지금도 빌드 넘버 같은 경우도 이제 9,999인 1000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뭐 이런 경우는 그냥 잘 조절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도 저는 이제 그냥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니까 뭐 정말 1, 2, 3, 4 이렇게 올린 수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버전이 끝난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화경에서 지금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버저닝 방법을 뭐라고 할까요? 아까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시멘틱 버저닝이 맞습니다. 네, 영어로 쓰신 분도 있고 한글로 쓰신 분이 있는데 둘 다 사실 똑같기 때문에 그 비텐션님 맨 처음에 해주신 분 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전이 끝나고요. 이제 4일차 하겠습니다. 목요일이. 목요일은 약간 패브릭 패스하고 CI 설정 같은 거 하고 내비게이션로 적용 같은 거 했는데요. 예, 데이 1과 데이 4의 커밋 메시지인데 차이가 보여요. 이거 체크 보이시나요? 체크? 네, 이게 바로 CI가 통과됐다는 소리죠. 예, CI, CD라는 게 있는데요. 뭐 CI 같은 건 이제 코드, 빌드, 뭐 테스트 같은 거 돌아가지고 CD에서 뭐 디플로이 해주고 약간 쓰는데요. 저희는 비트라이즈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요. 퀴즈 좀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퀴즈. CI/CD의 약자는 무엇일까요? 이건 영어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진님이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livery, 이제 지속적 배포랑 지속적 그리고 아주 통합이랑 이제 지속적 배포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빌드 같은 걸 하면은 뭐 테스트를 거치고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전달받는 게 다 CI/CD고요. 일단은 만화경에서는 비트라이즈라는 플랫폼을 사용했어요. 비트라이즈를 사용한 이유는 일단 배민 iOS 팀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만화경 iOS 팀에서도 쓰고 그냥 쓰는 거 저는 같은 플랫폼에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뭐 젠킨스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서클 CI를 쓰시는 뭐 트레이스 쓰든 뭐 서비스는 되게 많지만 저는 비트라이즈가 그래도 제일 뭔가 편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썼어요. 그래서 비트라이저에서는 일단 워크플로우라는 작업 단위를 통해서 뭐 트레이를 통해 뭐 어떤 예를 들어서 푸시라든지 플리캐스트, 태그 등등의 트랙을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워크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저희는 뭐 어떤 리팩토링 브랜치나 피처 브랜치, 디벨롭, 메타 스테이지 브랜치 같은 거를 실행할 때 죄다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워크플로우를 타게 해놨고요.
뭐 PR 같은 것도 똑같아요. 어떤 것에서 디벨로퍼로 PR을 달려도 뭐 디버그라는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이제 뭐 일단은 뭐 처음부터 보자면 일단 워크플로우가 총 이제 간단하게 5개가 있다고 보면 돼요. 디버그랑 베타, 스테이지, 릴리즈가 있고요. 근데 디버그에서는 목 디버그랑 또 리얼 디버그가 있어요. 근데 엔간하면 목만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리얼 디버그는 이제 진짜 서버가 완성됐을 때 사용하는 디버그고, 목 디버그는 서버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냥 저희가 말한 목 제이슨을 사용해서 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비트라이드는 되게 좋습니다, 아버님. 일단 뭐 첫 단계 뭐 빌드의 워크플로우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단계가 이니시라는 단계를 가져요. 보면 이제 깃에서 클론을 하고 캐시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고 구글 서비스 제이슨도 다운로드 받고 뭐 SDK 같은 것도 받고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첫 단계 이니.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코드 사이닝이라는 데서 저희가 안드로이드 키스토어를 받을 수가 있고요. 키스토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요. 또 비트라이드 내부에서 이제 파일 스토어를 해줘요. 그래서 보면은 이 구글 서비스 어카운트 제이슨 같은 거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구글 플레이로 배포를 할 때 쓰는 이제 제이슨 키고요. 뭐 그거 말고 이제 구글 서비스 제이슨 이런 건 많이 아시죠? 그리고 시크릿 프로퍼티스 집 이거는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퍼티들이에요. 이런 설정에 관련된 파일들을 이제 같은데도 뭐 정말 시크릿하고 이 밸류 값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파이어베이스 토큰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턴 이후에는 이제 각 빌드 타임 플레이브별로 이제 빌드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2단계에서는 이제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물론 Git2에서 저희가 린트 같은 거를 다 통과를 하지만 혹시 실수로 Git2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가 푸시에 날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CI에서 한 번 더 이제 린트들을 돌아주고요. 린트 3개 다 돌아주고 유닛 테스트를 해주고 뭐 APK를 만들고 만약에 릴리즈 배포일 경우는 이제 앱 번들을 만들고 사이닝을 하고 매니페스트 인포로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빌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테스트랑 빌드가 다 끝나면은 이제 배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디플로이 과정에서는 파이어베이스 앱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곳에 배포를 해요. 이 파이어베이스 앱 디스트리뷰션은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 릴리즈 배포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플레이로도 배포를 하고요. 뭐 이제 성공한 배포, 예를 들어 베타 이상부터는 태그를 남겨요. 깃태그도 남겨주고, 깃태그한 스크립트도 해주고, 이제 슬랙 메시지랑 비트라이즈에 또 해서 이제 종료가 되고요. 이제 배포된 앱을 이제 저희가 오케이 CI를 통해서 비트라이즈 통해 트리그를 통해서 돌아가는 거는 알겠다고 쳐요. 근데 이 배포된 앱을 어떻게 테스트하는 건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배포된 앱은 저는 파이어베이스 앱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해요. 옛날에 이제 패브릭 베타라는 걸 통해서 했는데 이 패브릭 베타가 사실 없어졌어요. 서비스가 종료가 돼가지고 파이어베이스에 통합돼서 지금은 파이어베이스 앱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파이어베이스 앱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뭐 앱 테스터라는 앱을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게 앱 테스트 앱이고요. 이거 다운받으면 이런 식으로 떠요. 예, 여러 가지 버전이 있겠죠. 저희가 디버그 아까 말했듯이 베타, 스테이지, 그리고 이제 저희 릴리즈 버전이 있겠죠. 각 버전별로 이렇게 뭐 베타 뭐 버전, 뭐 지금 1.16.0인데 이제 뭐 1.5, 0.0도 있을 수 있고 9점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른 버전이 있겠죠. 뭐 릴리즈 노트 같은 걸 봐서 그 버전과의 어떤 버전의 차이점 같은 거를 다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릴리즈 버전 같은 건 제가 구글 플레이로 아까 보내는 작업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부 테스트 트랙을 통해서 빠르게 배포를 해요. 이제 내부 테스트는 약간 그 구글의 이제 알파, 베타 이런 거랑 비슷한데 그보다 좀 더 빠르게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내부 테스트를 쓰면 내부 베타를 쓰면 이런 식으로 바로 그 내부 베타 실제 프로덕트 환경에서는 동일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정말 이제 모든 이 비트라이즈의 모든 워크플로우가 다 끝나면은 슬랙으로 보내주죠. 푸시 메시지들을. 지금 보시면은 테스트 했을 때는 물론 아이콘 같은 것도 넣어주고 슬퍼 보이는 사진도 넣고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보여지고요. 성공했을 때는 이제 뷰타를 기본 아이패에 시드도 뜨고 따봉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서 이거 같은 거는 제가 테스트를 하나 로그를 변경했는데 로그에 대한 테스트는 변경하지 못해가지고 깨져가지고 그걸 수정한 부분이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는지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약간 그런 서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때 SLG 같은 거 보고 잘못했네 하고 수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슬랙으로 받고 제대로 되면은 이제 메일로도 파이어베이스 앱 디스트리뷰션에서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4일차까지는 이렇게 이제 CI/CD로 끝났어요. 네. 그리고 5일차는 이제 보시면은 5일차가 이거예요. 어떤 걸 구현하고 뭘 하고 뭘 했네요. 네, 5월차부터 피처 그냥 구현의 세계로 좀 떠나버렸습니다. 4일차까지가 일단은 환경 설정을 이제 거의 끝냈고요. 5월차부터는 피처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이제 쭉쭉쭉 개발해서 제가 3월 11일 날에 입사하고 8월 28일 날에 이제 마당을 처음 오픈할 때까지 계속 열심히 또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혼자 개발하면서 이제 느낀 점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힘들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되게 처음부터 앱을 끝까지 만들어보는 경험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요. 성장 말고도 이제 좀 자유로움이 일단 가장 좋죠. 기술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 이제 상의하지 않고도 이제 제가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신기술 같은 것도 많이 넣어볼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또 혼자 이제 심리적으로 휴가 같은 것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개발 같은 것도 템포 같은 것도 조절 제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편하고 재밌게 개발했던 것 같아요. 단점은 백엔드도 개발하시냐고 했는데 백엔드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만 했죠. 네. 단점은 확실히 혼자서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니까 모르는 부분들 구해가지고 서로 막 엄청 구글링도 하고 아는 분들이랑 많이 얘기도 하고 여쭤보고 하면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단점은 타협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구현 같은 게 있으면은 좀 이제 타협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내가 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 좀 타협을 보면서 아무래도 최선점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 단점이라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죠. 약간 이런 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면 또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단점은 외로웠어요. 네. 무엇보다도 외로움이 크죠. 같이 얘기하면서 하면 좀 즐거운 부분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외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넘어갔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도 있고 iOS 개발자랑도 재밌게 지내고 서버 개발자도 있고 했고요. 또 느낀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심플 is 베스트 간단하게 했으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빠르고 생산성을 높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뭔가 보일러플레이트라든지 좀 러닝 커버를 많이 높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워요. 지금은 저 이제 혼자 세론이 오셨는데 아까 인수인계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더 이제 간단하게 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 말고도 이제 또 같이 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왜냐면 저는 혼자 했기 때문에 혼자만의 아이디어잖아요. 그거 말고 좀 이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도 첨가됐으면 좀 더 좋은 레벨의 코드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도 있어요. 좋았던 점은 이제 지금 발표했던 것처럼 앞에 큰 틀들을 미리미리 잡아놔가지고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놔가지고 뭔가 규칙이 딱딱딱딱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 약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휴먼 디자인 왔을 때도 그냥 이런 배포 같은 과정 같은 것까지는 이제 그냥 쭉 동일 적용하면 되고 일단 무엇보다도 혼자 만들기 때문에 저는 오너십을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혼자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재밌고 그러니까 좀 더 이 앱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고 그런 점이 있고 또 이제 자신감 상승도 있어요. 내가 혼자 만들고 구글에서도 이번에 상도 타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혼자 만들었지만 되게 잘 만들었다.
약간 그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자신감을 얻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어찌되었건 혼자서 만드는 건 되게 저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어떤 다른 회사를 가서도 이런 경험을 하기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행복하고 재밌게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났고요. 네. 여기서 그 마지막 퀴즈 하나만 더 나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간단한데요. 뭐 제가 지금 속한 부문과 속한 팀과 제 이름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또 제가 많은 것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팀명까지 맞추셔야 합니다. 양승희님이 완벽하게 맞추셨네요. 홈사업부 만원교회쌤 오재환. 네, 맞습니다. 네, 이 승희님한테 마지막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다시 혼자 하라면 하실 건가요?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일찍 끝냈나요? 36분입니다, 지금. 말이 빠르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중간에 하다가, 그 스크립트가 꺼져서 혼자 내피셜로 했기 때문에 좀 더 빨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무한형제에서 오기 전에도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앱 개발 경력이 한 2, 3년 정도 있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합쳐서 5년 좀 안 되게 했던 것 같습니다. 4년 좀 넘고 4에서 5년 정도 했고요.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방법은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건가요? 저가 원체 좀 겁이 없기는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베인기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 목표요? 최종 목표는 그냥 좋은 앱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네. 다르게 하는 부분이요? 아무래도 만약에 새로 만들게 해도 전체적인 앞에 나왔던 세팅 부분은 다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네, 비슷하게 하는데 약간 아키텍처 같은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새로 오신 분들이나 기존 팀원이 있으면은 그분들이랑 좀 맞춰가서 할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도전적인 걸 좀 더 하고 싶었던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신기술 나오면 바로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테스트 코드 커버리지는 약간 이게 모듈마다 좀 다른데 그냥 제일 높은 거 기준으로 이제 그 도메인 모듈은 이제 89%가 나옵니다. 오늘 저녁은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다이나믹 피처 모드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회원가입을 무조건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회원가입비를 나눌 수 있다면 나눠서 인스턴스 앱이나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기회는 있긴 했었는데 굳이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코드는 다 코틀린으로 따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학습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이제 신기술 같은 거는 이제 깃허브나 이제 그런데 릴리 같은 거 보고 변경사항 보고 구글 이슈 트래커 같은 데서 보고요. 또 어느 정도 나온 기술 같은 경우는 그냥 미디엄 같은 데서나 레딧이나 트위터 같은 거 많이 트래킹하면서 신기술은 보면 잘 봐지는 것 같습니다. 앱 용량은 이제 앱 번들을 써서 하고요. 앱 번들 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SVG 위주로 해서 좀 낮췄고요. 기본적으로 PNG는 쓰지 않고 웹P를 써가지고 이제 용량이 확 줄어가지고 용량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CI/CD 총 시간은 15분 이내로 걸립니다. 10분은 좀 넘고 한 12분 정도 걸립니다. 12분, 13분 정도 걸리고요. 지금 힐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코드 리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혼자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살짝 좀 아쉽긴 했습니다. 제팩 컴포즈는 쓰지 않았습니다. 민 SDK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 높습니다. 일상치 좀 높게 잡아서 지금 누가 24부터가 민입니다. 처음 경험해본 기술이나 방법론이요? 처음 경험해본 기술? 근데 약간 거의 그래도 대부분 썼던 기술을 썼기 때문에 아예 완전 새로운 건 쓰진 않았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대거 힐트 같은 경우도 대거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플이즈 베스트 복잡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그냥 아주 복잡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코드에서 좀 RX 보호 같은 부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좀 RX 디펜던시가 너무 깊어졌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쉽지만 그 당시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는 이제 코르틴 플로우가 이제 익스페리먼탈이어서 저는 약간 그런 거는 좀 사용하기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대거에서 힐트로 넘어간 이유는 아무래도 좀 더 보일러플레이트를 더 줄이고 싶었고 어차피 대거 안드로이드가 이제 서서히 이제 오프된다고 해가지고 기왕 넘어갈 거면 이제 피트스탑이라고 이제 무한 형태들에서 아예 2주 정도 이제 전사에서 이제 기술적인 약간 부채를 해결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바꾸게 됐어요. 그때 이제 대거 안드로이드 버리고 대거 힐트로 넘어갔고 이제 RX도 RX 자바 2에서 RX 자바 3를 넘어갔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단점으로 타협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타협과의 싸움 같은 건 그냥 매번 일어나 이건 특별히 어떤 상황을 찝을 수가 없는 게 그냥 일정이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 그 일정에 맞게 최대의 효율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약간 그런 방법들을 타협이라고 한 것 같아요. 힌트 넘어간 이유는 아까 대답을 했던 것 같고요. QA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코틀린 같은 경우는 코틀린은 되게 저는 옛날부터 썼어요. 0점 때부터 좀 사용해가지고 익숙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iOS 개발은 안 해봤습니다. 이제 없는 것 같네요. 유바. 안녕하세요. 벌써 55분이네요. 원래 8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일찍 끝나가지고 5분 좀 더 당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만화경에서 iOS 앱 개발을 맡고 있는 홍성우입니다. 저는 이제 우한 테크 캠프에서 iOS 앱 개발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만화경을 통해서 첫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신입 개발자입니다. 이기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신입 개발자입니다. 앞서 이제 저도 우아 테크 세미나를 봤는데요.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이제 신입 개발자라가지고 많이 소개드릴 내용이 없네요. 그래도 연차 소개도 써져 있지만 가끔 제가 재미없는 드립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에 이제 재환님 발표도 저도 같이 들었는데요. 재환님이 만화경 홍보를 하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잠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 웹툰 많이 좋아하시죠? 머쓱하지만 저도 만화경 오기 전부터 만화랑 웹툰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만화경에서도 정말 재밌게 웹툰을 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머쓱하지만 이렇게 선 홍보를 하고 풀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우한 형제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철수형 채널에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한 형제들 하면은 배달민족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이제 아직 만화경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는 아직 더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더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민에 대해서도 기술 블로그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도 경력 개발자 인터뷰를 통해서
개인 개발팀이 어떻게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화경은 아직까지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만화경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재환님과 함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어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좀 희귀할 수도 있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배민이 아닌 만화경의 주인공이 되는 발표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서 재환님이 이제 2년 동안 계속 혼자 개발하시고 고생하면서 혼자서 안드로이드 개발하기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는 재환님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새로운 팀원이 합류해가지고 2명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혼자가 아닌 둘이서 iOS를 개발하기로 잡았습니다. 우선 잠깐 재환님이 소개해준 내용을 잠깐 볼게요. 저도 처음에는 iOS 앱을 혼자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재환님과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린트 적용, 기투이나 아키텍처 고민해보기, 템플릿 적용, 버전이 CI/CD 등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같이 고민한 결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CI/CD도 이제 비트라이즈를 쓰고 있고요. 린트 같은 경우에도 iOS에 스크립트 린트를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요. 그 후에 이제 팀원이 이제 만약에 iOS에 합류하면서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만약에 앱 개발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면서 다양한 개발 방법을 적용해보고 기획, 디자인 팀과도 다양한 기능을 적용해보기 위해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이번 발표에서는 UI 개발 방법을 어떻게 개선했는지와 또 새로운 기능을 만들기 위해 기획, 디자인 팀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질문이 있어가지고 다시 보기로 다시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간이 안 되면 나중에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혼자 만화경을 개발을 했을 텐데요. 처음엔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재환님이 퀴즈를 계속 내주셨는데 저도 한번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는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하게 될까요? 반응이 생각보다 재환님은 되게 반응이 좋았는데 TDD 모두 좋은 답변인데 뭔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심오한 내용보다도 힌트? 죄송합니다. 너무 힌트가 없어가지고 주먹구구가 가장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구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익숙한 방법을 통해서 개발했습니다. 질문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급하게 냈던 거라 다음에 다시 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개발할 때는 구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익숙한 방법 그리고 주변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환님에게 도움도 많이 받고 배민의 개발팀에게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둘이 된 이후로는 새로운 팀원이 합류하고 둘이 된 이후로는 1년 동안 유지보수를 하면서 저에게 익숙한 방법보다도 만화경 유지보수에 적합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혼자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개선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됐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만화경에 적합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만화경은 아무래도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UI를 만화경 나오죠. 새로운 서비스 때문에 다양한 UI를 테스트해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격주에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UI도 개선해보고 기능도 추가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UI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변화에 맞게 UI를 빠르게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개발 방법을 찾았어야만 했었죠. 그럼 처음 UI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개발했을까요? 저도 그렇고 아마도 여러분한테도 익숙한 스토리보드와 립을 통해서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진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발표 자료도 있을 텐데 제가 2개 정도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토리보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좀 제 심금을 울리는 답변이 있다 하면 제가 2명을 선정해가지고 그리겠습니다. 한눈에 보인다. 하고 직관적, 네, 맞습니다. 여기 한지웅님이랑 9999 XSW님 그 두 분한테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답변은 한눈에 보인다와 직관적이 맞는데요. 아무래도 스토리보드는 S코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빌더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개발하기가 쉽고 UI들이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각화. 네, 다양한 답변이 있는데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전에 웹 개발자도 저한테 와가지고 성우님은 UI를 그림판에서 개발을 하시나요? 의릴 때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쉽고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아무래도 스토리보드를 사용하면 각각의 뷰를 만들 때마다 스토리보드 파일과 아니면 립 파일이 계속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컴플릿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협업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이 절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이고 있고 처음 만화경도 스토리보드를 통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화경 웹 버전도 있나요? 만화경 웹 버전은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웹 버전이 있거든요. 만화경.com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UI 개발 방법인 코드를 통해 UI 개발했을 때 장단점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다시피 스토리보드는 반대겠죠? 드림워커님 질문 답변해 드릴게요. 컴플릿은 왜 일어나나요? 아무래도 스토리보드도 XML 파일이기 때문에 가끔 제가 잠깐 눌렀는데도 이제 조금 바뀔 때가 있거든요. 자기 로보드에. 그럴 때 이제 김컴플릿이 조금 일어나더라고요. 저만 경험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관리가 쉽지 않았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이제 코드로 짰을 때는 파일 하나로 통해 뷰를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용이하죠.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는 뷰를 한 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코드를 보고 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제 UI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변경하려고 봤을 때 이 뷰가 어떤 뷰였지라고 이제 다시 빌드를 해보고 뷰를 찾아보는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아주 13이 발표되면서 이런 장단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스위프트 UI가 소개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 스위프트 UI를 적용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적용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만 말하면은 코드와 뷰가 동기화되기 때문에 코드로 짠 뷰가 바로 캠퍼스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어썸한 기능이죠. 그럼 UI 킷을 통해 개발을 하면은 이런 캠퍼스를 통해 뷰를 확인할 수 없었을까요? 다행히도 애플에서는 UI 킷과 스위프트 UI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UI 뷰 리프레젠터블과 UI 뷰 컨트롤러 리프레젠터블을 지원해 줍니다. 제가 캔버스라고 하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프로토콜을 뷰나 뷰 컨트롤러에 적용해 주면은 프리뷰 프로바이어를 통해서 바로 뷰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제 코드를 통해서 개발을 했을 때 가장 단점이 되었던 뷰를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캠퍼스를 통해 확인할 때 좀 CPU를 많이 먹는 것 같긴 한데 빌드를 할 때도 비슷하게 먹어가지고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통해 UI 개발할 때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도 한번 예제를 갖고 왔거든요. 예제는 이제 만화경 메인 페이지에 있는 랭킹 페이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기 순위별로 1, 2, 3, 4등을 볼 수 있는데 이 셀을 한번
UI뷰 리프레젠터를 적용해보고 캠퍼스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 개발했을 때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이제 만화경 랭킹 셀을 이제 코드를 갖고 왔거든요. 지금 뭐 만화경 코드는 아니고 따로 빼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 해당 랭킹 셀을 이제 리프레젠터블을 한번 넣어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UIB 리프레젠터블을 적용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보이나요? 혹시 코드가 작거나 잘 안 보이는 경우는 없는가요? 혹시? 따로 얘기가 없으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IB 리프레젠터블을 적용해주면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봐야 할 UIB 타입, 여기서는 이제 홈 랭킹 셀이 되겠죠. 그리고 이 랭킹 셀을 처음 이닛 테스트 때 적용해야 할 make UIV를 구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홈 랭킹 셀에 필요한 정보를 넣기 위해 업데이트 UIV를 통해서 정보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UIQ 리프레젠터블을 통해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주면요. 이제 프리뷰 프로바이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는 바로 테스트하느라 이렇게 나왔던 게 바로 보이게 되면 이제 옵션 커맨드 필요하면은 바로 리프레시가 됩니다. 프리뷰 프로바이드를 통해 가지고 방금 코드 자동 완성을 어떻게 한 건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프리뷰 프로바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프리뷰를 통해 바로 뷰를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뷰를 보기 위해서 프리뷰를 쓰진 않겠죠. 우선 가장 작은 사이즈를 한번 통해 보겠습니다. 프레임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낼까요? 가장 작은 사이즈인 아이폰 SE의 미스는 얼마큼 될까요? 300에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320. 규현님 바로 320입니다. 규현님한테 이제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인데요. 미스를 320 두고 셋은 저가 생각한 95입니다. 이러면 프레임이 정해지고 디바이스가 아닌 레이아웃에 사이즈 셋 피트를 넣어주면은 바로 이제 딱 프레임에 맞는 뷰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봐도 직관적이게 생겼죠. 그리고 셀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패딩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패딩을 넣어주게 되면은 자동대로 패딩이 넣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위아래만 패딩이 있기 때문에요. 패딩을 잠깐 엣지 인셋을 통해서 탑이랑 바텀에만 넣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사이즈에 맞는 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프리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만 아니더라도 만약에 아이폰 12에서 보고 싶다 하면은 이 사이즈를 넣어주면 프리뷰 디바이스에 테스트 디바이스를 넣어주면 바로 아이폰 12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은 아이폰에서도 한 번에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그룹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한 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룹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 그룹을 통해 레이아웃을 한 번에 정해줄 수 있고요. 프레임을 여러 가지 넣어주면은 다양한 뷰에서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를 넣어주면은 한 번에 여러 가지 뷰도 확실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디자이너님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작품에 대한
정보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UI2 리프레젠터블의 업데이트 UI2에 가서 타이틀 정보를 바꿔주면 되는데요. 저희 이제 오버사이드 러브에 업데이트된 배지를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타이틀 가서 타이틀 배지 정보만 바꿔주면 따로 빌드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빌드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요. UI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코드로 개발하고 이제 캔버스를 통해 확인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발표자로 들어가고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캔버스를 통해서 개발할 때 몇 가지 팁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썼던 방법인데요. 아까 이제 자동 완성 기능도 물어보셨는데 일단 두 가지는 한 가지는 API 테스트 통해가지고 목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고요. 아까 자동 완성, 스니펫을 이용해서 코드를 자동 완성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비교 개발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수 있는데 이 팁을 적용했을 때 훨씬 개발이 빨라져가지고 오늘은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포스팅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우한 헤드 기술 블로그에 iOS 네트워킹의 테스팅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포스팅은 현재 만화경에서 같이 개발하고 있는 두원님이 써주셔서 여러분도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청문이 시리즈도 굉장히 재밌고요. 내부 쏘키긴 한데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근데 테스팅에 관한 모든 걸 볼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제 네트워킹 떴을 때 어떻게 UI 개발을 도움이 되는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리뷰 프로바이더를 사용했을 때 뷰에 필요한 데이터를 업데이트 UI 뷰에서 넣어줘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배지를 넣은 것처럼요. 이럴 때 만약 API 테스트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뷰에 필요한 목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진같이 이제 홈 랭킹에 타이틀 들어가면은 ID, 네임 이런 식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뷰 만들 때마다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고 하면은 UI 개발 속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경에서는 iOS 네트워킹의 테스팅에 소개되었던 OER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API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꼭 OER가 아니어도 되지만 API 테스트 위에 샘플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목 데이터를 가져오기 쉬워지겠죠. 그리고 OER을 통해 네트워크 테스팅하는 방법은 해당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API 테스트를 했을 때 이런 목 데이터를 가져오기 쉬워지고 이를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입니다. 첫 포스터는 페이스북에서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드렸던 방법인데요. 또 하나의 팁은 스니펫입니다. 아까 코드 자동 완성도 이제 스니펫을 통해서 했던 건데요. 저도 가끔 WWDC를 보고 있으면 라이브 코딩을 하는 모습 자주 보게 되는데요. 아까처럼 명령어로 딱 치면 자동으로 코딩이 완성되었잖아요. 이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봤는데 물어봐 주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이제 그러면 코드로 개발할 때 이런 스니펫이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뷰를 코드로 개발할 때는 반복적인 코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라벨이 많이 있었고 이런 라벨을 계속 만들려면은 반복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오토 레이아웃 적용하기 위해 뷰에 트랜스레이트, 오토 리사이징, 리믹인데 인트 컨스트레인트를 계속 펄스로 둬야 되고 이와 같은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이럴 때 스니펫을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스니펫을 만들어 보는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예제인데요. 위로 올라가면 홈 랭킹에 이미지나 라벨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코드가 있으면 레그를 해주시고요. 이제 우클릭해서 create 코드 스니펫을 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한번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create 코드 스니펫을 하면은 이렇게 스니펫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한 스니펫 이름을 적어주고요. 적어주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코드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 코드만 그리고 이제 바뀌어야 될 코드가 있잖아요. 네, 네임 같은 경우에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움을 잠깐 네임하고 닫아주시면 자동 완성될 수 있도록 공간이 네임이 생깁니다. 그리고 랭귀지, 또 플랫폼, iOS에서만 쓸 건지 어디다 쓸 건지, 또 이제 클래스에 쓸 건지 펑션에서 쓸 건지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플리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명령어를 입력해 주는데요. create 라벨이라고 한번 넣어보고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냅펫이 완성이 되고요. 이제 한번 써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라벨을 하면은 바로 아까처럼 코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홈 라벨을 한번 만들어보시죠. 그리고 스냅펫을 바로 확인할 때는 이렇게 Shift 커맨드를 누르면 스냅펫 창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발표 자료로 와가지고요. F 단축키 하고 컴플리션을 이용했을 때 create를 해주면 바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팀 아니면 개인이 쓰는 코드 스타일을 스니펫에 등록해두면 이제 이 반복 작업을 줄이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만화경에서는 빠르게 UI 개발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했는데요. 우선 UI 개발을 스토리보드가 아닌 코드로 바꾸게 되었고, 좀 더 다양한 사이즈에서 보기 위해서 프리뷰 프로바이를 통해 프리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캔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했고요. 또 AP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목 데이터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니펫을 이용해 가지고 반복 작업을 제거해 주었고, 이게 근데 정량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UI가 개발되는지 측정을 하지 못했지만은 아마 제 옆에 있었던 재환님이 얼마큼 빨라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옆에 모셔가지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와보세요. 재환님 다시 등장했습니다. 유하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 주셨던 저희 iOS 팀이 UI 개발이 얼마나 빨라졌을까요? 원래 혼자 있을 때는 제가 성모님이 거의 약 2배 정도 빨랐던 것 같은데 이제 성모님 그 두 분이 되시고 나서 이제 이것저것 개선하시고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 많이 빨라지셨더라고요. 너무 기계적으로 해주는데 근데 정말 빨라지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가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빨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UI 개발에 속도가 없으니까 후에는 좀 더 앱을 다채롭게 할 수 있는 기능 개발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훈훈합니다. 이번에는 만화경에서 어떻게 기능을 고민하고 이런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팀뿐만 아니라 기획 디자인팀과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만화경 실험실입니다. 만화경 실험실은 뭐 큰 건 없고요. 저희 iOS 팀에서 만화경 실험실을 통해 WWDC나 다른 앱에서 좀 더 재밌는 기능을 좀 리서치하고 만화경에서 어떻게 적용해볼지 고민해보는 페이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iOS 소식과 좀 더 구현 같은 경우에는 저희 iOS 팀이 제일 빨리 접하고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아레나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저희의 이제 역할이라 생각하고 좀 더 계속해서 페이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만화경 실험실에서 프로덕트에 반영된 기능을 소개해드리자면요. 만화경이 벚꽃 에디션입니다. 이 기능은 이제 CA 에미터 레이어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이제 CA 에미터 레이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쉽게나 이제 뷰의 레이어에 각각의 파티클에 애니메이션 속성을 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벚꽃을 보자면요. 이게 저기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친 이미지 하나하나에 저희가 애니메이션 속성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벚꽃의 개수, 이미지의 개수나 속도, 회전 등 다양한 프로퍼티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요. 좀 더 이런 프로퍼티들을 랜덤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벚꽃이나 눈, 비 같은 곳에 효과적이더라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쓰면 이런 파티클 안에 또 파티클을 넣어가지고 꽃놀이 같은 효과도 줄 수가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주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효과가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설명인데요. 이 기능도 처음에는 만화경 실험실 통해 소개가 되었는데요. 제목처럼 눈꽃이 내린다라는 제목과 함께 CA 에미터 레이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도 알 수 있듯이 작년에 이제 겨울에 눈꽃을 내리게 하기 위해 페이지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페이지를 보면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CA 에미터 레이어에 대한 기능 위주의 설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기능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능적인 설명만으로는 당시에 이제 기획과 디자인 팀에 몇 가지 대답을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당 기능을 들어가지 못하고 인스타를 통해 가지고 늘 하늘이라는 작품에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획과 디자인팀이 어떤 질문에 답하지 못했을까요? 우선 기획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 산출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구현하는데 얼마큼 걸려? 아니면 또 좀 더 다양한 기능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얼마큼 걸려라는 질문에 제가 답하지 못했었고요. 디자인팀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돼? 어떤 리소스를 줘야 돼? 라는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격주라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만화경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이 명확하게 답변이 돼야 스프린트 기간에 무사히 기능이 완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봄에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씩 해결해보고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우선은 일정 산출인데요. 해커톤에 대한 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아한 현장들에서 해커톤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간간히 등장하는 밈인데요. 개발자가 이제 해커톤에서는 뭐 기능을 개발하는데 3일이면 충분해, 모든 기능이 3일이면 충분해 하지만 막상 이제 프로덕트에 가면은 아이콘 하나 넣는데 3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재환님이 앞에 말씀드렸던 해결책도 있겠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비슷한 느낌인데 아무래도 제가 눈꽃 예제를 만들었을 때에도 급하게 기능을 만들다 보니까 만화경과 의존성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은 바로 완성이 되었지만 기획자님들이 이제 좀 더 다르게 기능을 넣고자 뭐 메인에 넣으려면 얼마큼 걸려, 작품에 넣으려면 얼마큼 걸려라는 질문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3주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대답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만화경의 의존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눈꽃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컷이 필요했고 너무 디펜던시가 많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확한 일정 산출을 하지 못하고 기능을 밀리게 되었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일정 산출이 가능한 예들을 만들기 위해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새로운 만화경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보고 거기에 기능을 다시 만들어보면 좀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화경이 아닌 다른 예제를 통해 만들다 보면 어느 정도 해당 기능이 모듈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화경에 뭔가 걸려있는 디펜던시도 좀 뺄 수 있고 새로운 예제를 통해 만들어서 이제 만화경이 갖고 올 때도 새로운 예제에 대한 의존성을 좀 더 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WWDC 보게 되면요. Creating Swift 패키지를 보면은 좀 더 Swift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가지고 이러한 고민을 했던 거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모듈화,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었던 기능을 모듈화 시키면요. 벚꽃 타입만 정해주면 어떤 뷰에서도 벚꽃이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스프린트 내에 작업이 가능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죠. 그만큼 일자리 산출이 좀 더 쉬워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새로운 예제를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없는 뷰에 벚꽃만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제는 어떤 뷰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죠. 네. 그 후에 이제 일정 산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디자인팀과 리소스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벚꽃 에디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벚꽃이라는 리소스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벚꽃 리소스라 하면은 벚꽃 이미지에 대한 속성, 이제 어떤 리소스는 회전이 될 건지, 속도가 얼마나 될 건지, 그리고 몇 초 뒤에 사라질 건지 이런 다양한 것을 적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만든 예제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팀에 벚꽃 이미지 주면 제가 적용해보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제 아래 보이듯이 엔지니어 vs 디자이너라는 짤이 생각나더라고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레딧에서 나왔던 이제 짤인데요. 보이나요? 재생이 안 되네. 지금 짧은 짤인데요. 아무래도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디자이너분은 간단한 작업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벚꽃 이미지 추가하고 속성을 넣고 빌드해주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디자이너분들은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도전을 하고요. 그 프로퍼티를 계속 변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멋진 결과물을 내주게 되죠. 그럼 아까와 같은 짤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저희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저희의 해답은 디버깅 툴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처음 디버깅 툴을 만들 때는 굉장히 귀찮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디버깅 툴을 좀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는 Swift UI, 콤바인 등을 이용해가지고 써보고 싶은 기능을 써보면 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디버깅 툴을 작성하면은 디자이너 분들과 협업할 때 확실히 시간도 줄이고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디버깅 툴을 보면요, 만화경에서 디버깅만 툴을 통해 가지고 속성을 주입해 준다면 바로 이제 파티클, 벚꽃이 아니고 이제 파티클을 통해 가지고 속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속성들이 어떤 건지 확인 후에는 이제 벚꽃 리소스를 넣어가지고요, 각각 리소스에다가 속성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설정이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데요. 그것들 조금씩 디자이너분들이 조금씩 줄였다 좀 더 빠르게 내렸다, 회전을 했다 안 했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보고 그 후에는 멋진 벚꽃 리소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디버깅 툴을 사용해가지고 많은 시도를 해본 결과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 그 후에는 제가 좀 더 작업을 한 후에 현재와 같은 벚꽃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이제 이게 만약에 실험실의 기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두 가지 작업이 있었는데요. 우선 기획자분들과는 측정 가능한 일정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만화경과는 새로운 독립적인 예를 통해 가지고 만화경과 유연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에 쉽게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정 산출할 때 자신 있게 한 스프린트만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 후에 디자인 리소스 작업을 위해 디버깅 툴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디자이너 분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외에도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화경 시험실에 있는 기능을 하나씩 업데이트하면서 추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업데이트 될 때마다 어떤 기능이 추가되고 있는지 보시면은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준비한 내용은 끝이 났고요. 이제 만화경이 나온 지 이제 1년이 넘어가지고 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재환님처럼 혼자 개발을 하면서 신입 개발자로서도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팀원이 합류하고 프로젝트를 유지 보수하면서 프로젝트에 맞게끔 개발 방법을 고민해보고 다양한 팀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더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만화경에서는 신사업이라는 특성상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번 더 신사업에 대해서 한번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만화경에서도 훌륭한 작품을 볼 수 있게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만화경을 꾸준히 봐주실 때까지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Q&A 재환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Q&A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야, 저희는 만화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혹시 아까 질문 드릴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또 재환님 되게 Q&A 많이 쓰잖아요. 못 드린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굳이 뭐 발표 자료에 있던 게 아니라도 그냥 네. 궁금한 게 있으면은 만화경이나 뭐 저희 뭐 앱 개발자들이나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엄청 좋네. 일단 Q1 신사업이게 네. 아무래도 신사업이니까 좀 더 OS 버전을 빨리 올릴 수 있었는데요. 근데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전을 12에서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이제 캔버스 통에 확인할 때만 13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안 되지. 디자이너가 디버깅할 수 있도록 했대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처럼 뭐 핸드폰을 흔들면 디버깅 툴이 올라올 수 있도록 별도의 이제 저희가 숨겨놓고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디자이너님이 확인할 수 있는 버전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iOS CI/CD는 어떻게 관리해주나요? iOS CI/CD도 이제 안드로이드와 마찬가지로 비트라이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님에게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적으로 취업하고 싶은데 완전 초보입니다. 그런 대충 알아보는데 어부터 시작하고 핸드폰 쪽 취업이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고 뭐 우아한 테크 캠프라든지 뭐 그런 좋은 과정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이제 iOS를 처음 테크 캠프를 통해서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슈 트래킹은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 네, 저희 지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이나 중간부터 들어서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iOS 개발에서 관련된 어떤 아키텍처 쓰시나요? 뭐 말씀하신 내용 첨부할 만한 샘플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아키텍처는 저도 이제 재환님의 도움을 많이 받기 위해 RX를 이용한 MVVM 패턴을 사용했었고요. GitHub에 가끔 이제 킥스타터 같은 좀 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킥스타터라는 예제를 한번 GitHub에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레이 웬더리치의 또 예제가 아키텍처 같은 경우 설계를 iOS, 안드로이드 함께 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구현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익숙한 방법을 써보기 위해 같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맞게끔 병행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운영에서 업무로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도 사용하나요? 일단 만화용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네, 그렇습니다. 질문이 없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질문이 동이 나버렸네요. 네. 아까 발표할 때 갑자기 노래소리가 들렸다고 해가지고 저는 못 들었는데 이러면서도 완전 심도 일단 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약간 인사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잘 대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공부를 확인해 보시면 공고나 이제 그런 거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한 테크캠프 올해 7월에요. 우한 테크캠프가 올해 7월에 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게 가장 패스트하고 가장 나이스하게 들어오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개인기는 넘기고요. 혼자 개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혼자이기 때문에 재환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로움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좀 타협을 통해가지고 같이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 UI는 콤바인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기본인 툴을 스위프트 UI로 만들었는데요. 스위프트 UI에 사용하는 콤바인을 같이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테스트를 할 때 모든 기기를 구비하나요? 모든 기계는 하지 않고요. 그래도 메이저한 기기는 거의 다 구비하고 있고 약간 폴드 같은 것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iOS도 패드 같은 것도 다 대응하고 iOS는 사실 디바이스라고 할 게 많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캔버스 통해가지고 반드시 다양한 사이즈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코틀린 DSL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레이드이 원래는 그루비 기반이잖아요. 그루비 기반에서 그루비 문법을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 펑션 같은 거 만들기도 힘든데 코틀린 DSL은 일단 코틀린 기반이기 때문에 내가 코틀린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다 하면은 코틀린 기반으로 그냥 펑션 같은 걸 다 만들어서 이제 뭐 그레이드 그냥 스크립트 그냥 완전 내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폰 메이저 기기는 몇 종류 구비하시나요? 아이폰 메이저는 저도 한 5개 정도 갖고 있는데요. QA팀이 있기 때문에 QA팀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OS 테스트 커버리지는 최근에 거의 30%까지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르티나 넘어가 계실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 RX Java 3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르틴도 일부는 사용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뭐 사용을 많이 하진 않는다고 보고 아예 넘어간다면 이제 플로우로 넘어가야겠죠? 이제 뭐 스테이트 플로우 같은 것도 나와가지고 충분히 뭐 시간만 되면 넘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할 때 유닛 테스트 작성하시나요? 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되는 유스 케이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그 도메인 레이어 같은 경우, 도메인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버리지가 높아요. 89% 정도 하고 그 외의 부분도 이제 뭐 데이터나 앱 같은 부분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앱 같은 부분은 커버리지가 앱이 아니라 데이터 같은 부분은 이제 DAO 테스트나 이제 API 테스트 같은 거를 위주로 작성하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커버리지가
40%, 30에서 40% 정도에서 40% 정도? 4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왜냐면 이제 모든 객체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도메인 레이어에 이제 정말 비즈니스 로직 중심으로는 테스트를 대부분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S에서도 비즈니스 로직은 뷰 모델이 거의 갖고 있거든요. 그런 뷰 모델에서는 테스트를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네트워크 API 테스트라는 경우에도 열심히 짜고 있습니다. iOS 복권 내려온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하면 위에서 아래로 시간하게 변하셨죠? 정말 좀 오픈 소스가 따로 있지 않고요. 그 CA 에디터 레이어를 검색해 보시면은 다양한 예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속성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참고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디자이너님이 그 프로퍼티를 조절하면서 그냥 실감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레고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힐트의 정식 버전이 리리즈가 되면 마이그레이션도 고려하실 건가요? 지금도 힐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예제를 잠깐 보여드린 거 보면은 그 테스트 예제 같은 데서도 힐트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딱히 뭐 정식 버전이 리리즈되면 변경사항 정도만 계속 따라가면서 업데이트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도 힐트를 적용하면서 여태까지 변경사항들이 한 총 2번 정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가 이제 싱글톤 컴포넌트로 바뀐 거랑, 그거 외에도 뭐 규모대 인젝션 방식이 바뀌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단 최신 릴리즈 버전 나오면은 항상 따라가서 마이그레이션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은 굳이 무리 없이 정식 릴리즈 될 때까지 잘 마이그레이션 될 것 같습니다. 네. AOS 발표의 아키텍처 뷰머대 스테이트 액션이 보이는데 약간 MVI랑 제가 사실 그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 뭔가를 정의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 그냥 자유로운 게 좋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린 그냥 MVI처럼 그냥 뭐 액션이나 스테이트로 뭐 이도를 가지고 왔다리 갔다 하는 구조가 MVI라고 하면은 그 패턴 MVI랑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간방향으로 쑥쑥쑥쑥 가고 있긴 해요. 네. 라면이지. 혹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코드나 트위스트 같은 거 있으시나요? 트위스트는 들어보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원님이랑 이제 에스코드 젠을 한번 써보고 있는데요. 아직 프로젝트에 많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가지고 당장 저는 모르고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뭐 크게 없나요? 카운트다운이라도 한번 쓰실까요? 어떻게 정리하지 좀 어색한데. 네, 좋다요. 뭐 저희 마음은 앱 개발에는 뭐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부모님 뭐 개발하면서 어떠셨나요? 2년 좀 넘었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계속 성장 중입니다. 성장 중. 아직 남았어요. 경화보류가 많이 뜨지 않으셨나요? 경화보류가 많이 떴었는데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계속 미뤄지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조금씩 찾아보면서 계속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바꿔드려야죠. 계속 성장 중입니다. 네,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말하면도 성장 중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뷰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익히 알고 계신 그 뷰모델이고요. 그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에 적용 많이 써요. 이제 뭐 같은 기능인데 여러 화면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냥 유즈 케이스라는 개념을 빼서 그냥 뷰모델 여러 개를 둬가지고 뭐 합쳐가지고 쓰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뷰모델 안에 유즈 케이스라는 비즈니스 로직 덩어리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식은 뱀이 빵이지? 뱀이다. 쪽배. 네. 네. 소감 한마디만. 소감 한마디 해봐. 저는 이제 이런 발표를 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되게 생각보다 유튜브 채팅도 보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소통 앞에는 좀 제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적게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재밌었습니다, 되게. 저도 발표를 소리가 섞였던 게 마음에 걸리지만 많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자료들은 이제 다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못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